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8장 모형과 스팸 문자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는 무형에 대해 설명하였으므로 이번 강의는 스팸 문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기능은 4장 XML과 자바에서 소개한 에디트 텍스트 클래스와 스트링 클래스 그리고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스팸 문자와 글꼴은 사실 무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팸 문자만을 띄어내 별도의 장으로 만들기에는 페이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루는 모형과 묶어서 하나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조사기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 1위는 웹브라우징이 차지하였는데 하루 평균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산정하였을 때 약 25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위는 17번을 차지한 소셜미디어며 3위와 4위는 각각 음악 감상과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5위와 6위는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국가나 민족의 성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스마트폰의 용도가 음성통화보다 문자 메시지 전송이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단순히 문자만을 전송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카카오톡처럼 다양한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같이 전송하고 수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자 메시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자바의 스트링 클래스가 지원하지 못하는 아이콘이나 메이컨 문자를 넣을 수 있는 문자열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만큼이나 스팸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XML 언어는 HTML 언어처럼 마크업 문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바와 XML 언어가 서로 별개의 언어인 것처럼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텍스트 패키지를 통해 XML 문서에서 사용하는 마크업 문자를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마크업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클래스는 공통적으로 스팸이라고 하는 영문자의 접두사나 또는 접미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하는 예제는 스패너블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내용은 선형 레이아웃과 함께 문자열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에디트 텍스트 요소와 텍스트 뷰 요소로 구성된 XML 레이아웃과 밸류 폴더 내에 스트링 XML 문서로 미리 만들어 놓은 두 가지 문자열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먼저 에디트 텍스트 객체 내에 입력 가능한 문자 수를 최대 20자로 제한하고 대문자만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etFilters라는 메소드는 텍스트뷰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로 에디트 텍스트로 입력되어지는 문자열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필터링은 거른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문자열 수를 제한한다든가 입력되는 영문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입력받는다든가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자열 수를 제한하려면 inputFilter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interFilter.lengthFilter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문자는 inputFilter.allCaps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XML 레이아웃으로 출력하는 문자 수는 이미 20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출력되는 문자 수는 XML 레이아웃에 선언된 텍스트라는 속성에 따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표시하는 문자 수의 제한은 기존 출력된 문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입력되는 문자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문자를 타이핑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화면의 출력과 입력에 대해 선언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기능을 부여한다면 XML 레이아웃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관리상 이곳저곳의 기능을 분산하여 구현하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 찾아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아무리 자바와 XML 간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버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바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문장을 삭제하고 XML 레이아웃으로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별 차이는 없지만은 다소 문자열 제한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뷰 전체가 아닌 개별 문자의 영역 내에 마크업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텍스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스팬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ext라는 메소드를 화면과 같이 에디트 텍스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getText 메소드는 텍스트 뷰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getText 메소드와 다르게 차 시퀀스 인터페이스가 아닌 에디터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개체를 반환합니다. 에디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 상속 구조는 화면과 같습니다. 책에서는 에디터블이라는 변수가 아닌 스패너블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무관합니다. 여기서는 스패너블에서 제공되고 있는 setSpa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화면상에 나타나는 문자열 가운데 This is highlighted라고 하는 문자를 밝은 문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tSpan이라는 메소드는 4개의 매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제공되는 핫이라는 객체를 사용하여 문자의 스타트 위치부터 시작하여 엔드 위치까지 수정하라는 의미로 제공됩니다. 핫이라는 객체는 안드로이드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리스틱 스타일, 파라그래프 스타일, 텍스트 와처, 스판 와처 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으로 스타트 위치와 엔드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타트 위치는 문자의 시작을 나타내는 반면에 엔드 위치는 문자의 끝 바로 다음 문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되고 있는 플래그는 다음과 같은 상수를 사용하여 버퍼 내 특정 영역의 시작과 끝에 추가되는 문자를 영역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플래그의 기능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예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스팬 클래스는 안드로이드 텍스트 스타일 패키지 내 캐릭터 스타일 클래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setSpan 메소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 setSpan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매개 변수와 세 번째 매개 변수가 에디트 텍스트 객체 내 문자 영역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예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예외가 발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length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았던 This is bold라는 문자를 굵은 문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타일스판 클래스의 생성자는
매개 변수로 typeface 클래스가 제공하는 상수를 사용하여 문자의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난 화면 내 에디트 텍스트에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스판 익스클루시브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문자를 입력하면은 영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굵은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영역과 경계 부분에 문자를 입력하면은 화면과 같이 일반 문자가 됩니다. 밝게 표시된 문자는 플래그의 마지막에 include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되는 문자는 역시 밝은 문자가 됩니다. 스판이라는 클래스가 제공하는 다른 기능을 보기 위하여 에디트 텍스트 요소 내 오토링크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입력한 문자를 화면에 출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맥스 랭스 값으로 60을 제공했기 때문에 다소 작게 나왔는데 제대로 수정하여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화면에 출력하였습니다. 여기서 구글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밑줄에 그어진 구글이라고 하는 URL을 클릭하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호출되면서 구글 사이트가 불러지게 됩니다. 보통 텍스트 뷰 요소는 출력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텍스트 뷰 요소도 에디트 텍스트 요소처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XML 레이아웃 내 텍스트 뷰에 동일한 문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화면과 같이 밑줄로 그어진 구글이라는 URL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트링 클래스나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그러한 클래스와 유사한 스패너블 스트링 클래스와 스패너블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XML 레이아웃을 원위치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패너블 스트링 클래스는 스패너블이라는 접두사가 있듯이 XML이나 HTML의 마크업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 코끼리라는 문자를 만들고 또한 텍스트뷰 요소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문자의 크기와 무관하게 문자열의 크기를 5배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XML 레이아웃 내 안드로이드 버퍼 타입으로 스패너블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자바 클래스에서 화면과 같은 메소드를 추가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앞에서 사용한 setText 메소드 역시 디폴트 또는 함축적인 의미로 스팬업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하게 안드로이드에게 스팬업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끼리라는 문자를 붉은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는 정상적인 크기로 코끼리가 나타났는데 만약 프레그를 include를 고쳐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에 추가되는 문자 역시 5배로 확대되어 출력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isom이란 문자를 30픽셀의 폰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삭제된 것처럼 줄을 그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오토링크와 비슷한 기능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단어나 문장을 사용자가 터치하면 버튼 클릭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시키며 웹브라우저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토스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span 클래스 역시 화면과 같이 캘렉터 스타일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클릭과 같은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setSpan 메소드 내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넣고 수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오토링크와 화면상 구성은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클릭을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화면 이동을 위해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로 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링크에 따라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set movement metho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 여기서는 link movement method라는 객체를 생성하여 해당 기능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해당 문자만 클릭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뷰 요소 전체가 클릭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오토링크하고 유사하게 웹브라우저를 호출하여 인터넷 사이트 연결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몇 가지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토스트 기능이 두 개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토스트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토스트 기능은 클릭하면은 화면과 같이 웹브라우저가 호출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텍스트만을 사용하더라도 위젯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버튼이나 이미지 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HTML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팸 문자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